그지? 그래서 인성이를 위한 영상이야. 인성 안녕. 자, 인사이죠. 인성 앉아. 인성 앉아. 자, 구석기부터 갑시다. 석기시대. 아니, 석기시대는, 아씨, 선사시대는 다시. 자, 선사시대부터 갑시다. 얘들아, 선사시대잖아. 선사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선사시대 반대말이 무슨 시대였어? 역사시대지. 그래서 이 역사시대라는 거는, 역사는 기록이 존재하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선사시대 때는 주로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기록이 아니라 뭘 통해서 이 역사를 파헤친다?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파헤친다. 그래서 이 도구의 유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가 일단은 구석기 시대가 있겠지. 구석기. 그러면 이 구석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의 시작이야? 70만 년 전. 알겠지? 70만 년 전이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도구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무슨 석기를 사용했었던 거야? 뗀석기. 뗀석기. 그래서 대표적인 이 뗀석기라고 하면은 도구 이름이 뭐였어? 주먹도끼. 또 쓴배찌르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쓴배찌르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어? 이때 당시에 주거. 얘는 주로 어디서 사용했어? 동굴에서 사용했지. 동굴 혹은 막집에서 지냈었던 거야. 동굴 혹은 막집에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불렀었던 거야? 이동생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 구석기 시대 때는 사회적으로 평등했어? 아니면 계급이 존재했어? 평등했죠. 왜냐면은 서로가 계급을 따졌다가는 우가우가 하다가 맘모스한테 메모드한테 먹혀버리거든. 그래서 이때까지는 평등 사회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유적이었어. 그 중에서도 내가 너희들은 뭘 보라고 했어? 청원에 있었던 두루붕 동굴 보라고 했었지? 이 두루붕 동굴에서 발견됐었던 아이가 무슨 아이였었어? 흥수아이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흥수아이 나오면은 무조건적으로 구석기 시대니까 그거 따라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구석기 다음에 무슨 석기였어? 신석기 시대였었지. 자,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시작됐었던 게 신석기 시대고, 얘는 도구를 무슨 석기를 썼었어? 간석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간석기를 쓸 때 갈판과 또 무슨 돌? 갈돌, 갈판, 갈돌을 썼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토기도 나왔었는데 이 토기를 무슨 토기라고 했었어? 빗살무늬 토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리고 나서 이 빗살무늬 토기와 더불어서 있었던 게 뼈바늘이랑 가락바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얘 주거 환경은 얘는 이동생활했어? 아니면 정착생활했어? 정착생활했지. 그래서 얘는 정착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 지냈었어? 움집에서 지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정착생활을 하고 움집에서 지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농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이거를 밭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밭농사까지 해서 이거를 무슨 혁명이라고 불렀었던 거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이 신석기는 아직까지는 무슨 사회야? 평등사회.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 때 유적은 서울 암사동에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돼. 알겠지? 서울 암사동. 딱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은 이 신석기 시대 때 우리가 유적까지만 하고 끝났어? 아니지. 신앙 하나 있었지. 그래서 이제 신앙 3가지가 있었거든. 말해봐. 첫 번째 토테미즘부터 시작해. 애니미즘. 그리고 너희가 방금 얘기했던 토테미즘, 샤머니즘. 진짜 안 맞는다. 스토리 보면 아주 잘 맞더니만 진짜 안 맞아.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렇게 불렀었다.
자, 그러면 애니미즘은 뭐였었어? 자연물을 숭배했었던 게 애니미즘이었었고, 토테미즘은 동식물을 숭배했었던 게 토테미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샤머니즘은 이제 샤먼인데, 이 샤먼은 지금의 뭐랑 같다고 했어? 주술사, 무당이라고 했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었던 게 뭐였어? 청동기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동기. 그럼 성민아,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거 말해봐. 비파형 동감 있었어. 그리고 거울은 무슨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이야. 얘들아 봐봐.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 때 나왔지. 그러면은 철기 시대 때 나왔는데 봐봐. 잔무늬야. 잔무늬인 거는 매끈매끈해, 거칠거칠해. 매끈매끈하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처음에 나온 게 매끈할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거칠을까? 매끄러울까? 거칠겠지. 그러면 먼저 나온 거울은 무슨 무늬 거울일까? 거친 무늬 거울인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농사 지을 때 썼었던 칼이 있었어. 그걸 무슨 칼이라 불렀었어? 반달돌 칼이라고 불렀었지. 근데 이거는 청동기 시대만의 특징이다. 알겠지? 그럼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이 거친 무늬 거울은 당시에 누가 갖고 있었던 거야? 제사장 혹은 지배자가 갖고 있었지. 그래서 제사장 혹은 지배자가 갖고 있었던 게 요 비파형 동거가 거친 무늬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얘네는 주거 형태가 똑같이 움집이야. 뭐 차이점은 있는데 중학교는 거기까지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얘네를 보면 생활 모습은 똑같이 정착 생활을 하겠지. 그럼 이때부터 무슨 농사가 시작된다? 벼농사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벼농사가 시작되고, 이때 당시 사회는 무슨 사회야? 이제부터는 계급 사회. 왜냐면 이 벼농사로 인해서 무슨 생산물이 생겼었어? 잉여 생산물이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짱이야 라고 하면서 나 이거 많은데 우리 이거 먹고 싶지? 그럼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계급 사회가 본격적으로 생겼었고, 그러면은 지금 신석기도 그렇고 청동기도 그렇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얘는 어디 근처에서 살게 돼? 강가 근처에서 살게 돼. 근데 청동기 시대 때는 계급사회다 보니까 서로 뺏고 뺏기겠지. 그래서 얘네는 강가와 더불어서 언덕 위주로 많이 가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 다 배그 해봤다 했잖아. 그렇지? 얘들 아래서 공격하는 게 쉬워? 위에서 사람 족치는 게 쉬워? 위에서 사람 족치는 게 쉽지? 그러니까 얘네가 어디로 가야 할까? 누가 침입했을 때 대비하려면 언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얘네는 뭐 고인놀이라든가 미송식 그러니까 이제 보면 되고요.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기도 있었어. 토기. 이때 당시 토기를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데 이 민무늬 토기가 주로 어디서 발견됐어? 미송리라는 곳에서 많이 발견됐어.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다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리고 뭐 유적 같은 거는 고인돌이 있겠지. 그럼 이 고인돌은 얘들아 뭐였어? 무덤이었었지. 그래서 이러한 청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나라가 뭐였어? 고조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었던 고조선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됐었지.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을 건국하신 분은 누구야? 무슨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야. 그렇지? 단군 한검. 그럼 이 단군 한검 할아버지에 대한 설화는 안 할 거야. 근데 이 단군 한검 할아버지의 설화를 통해서 단군 한검의 엄마는 누구야? 묵녀지.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묵녀고요. 엄마는 원래 뭐였어? 곰이었지. 그러고 나서 아빠는 뭐였어? 하늘의 왕자였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단군 한검의 어머니, 아버지부터가 일반 사람들이랑 같아? 다르지? 그래서 요거를 무슨 사상이라고 부르냐면은 천민 사상이라고 불러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상이다. 즉 너희가 지금 모시는 분은, 지배자는 애초에 우리랑 다른 분이고 신성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만한 존재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단군 한검이라는 게 나왔고, 여기서 말하는 단군이란 뜻은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제사장이라는 뜻이었지. 그리고 완검은 정치 지배자였었어. 정치 지배자. 그리고 나서 이 고조선의 수도를 보면은, 자, 고조선 수도 어디야?
왕검성이었지. 알겠지? 왕검성 위치 보면은 자, 지금의 요쪽이 왕검성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고 나서 여기 정치체제를 보면은 여기는 일단은 왕위가 세습이었어? 아니면은 그냥 선출직이었어? 왕이 세습이야, 여기는. 왕이 세습이었고 플러스적으로 관직이 존재했어, 안 했어? 관직이 존재했어. 그래서 관직 이름이 뭐라고 했어?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존재했고, 그럼 이 초기 고조선 단군왕검 할아버지가 조직했을 당시에 요때에는 무슨 문화 바탕으로 했어? 청동기와 농경문화 바탕으로 성장을 했었던 게 고조선이다.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조직됐었다 했지. 그러다 4세기에 연나라랑 싸울 만큼 강성해졌다가 이제 기원전 194년이 됐어요. 갑자기 중국의 연나라로부터 누가 이제 오게 돼? 위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만이 기존에 있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었어. 그래서 이때부터를 위만 조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러한 위만 조선은 당시 이제 여기 한나라가 있고 여기 고조선이 있었어. 그리고 아래에 이제 진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고조선이 한나라와 진국 사이에서 무슨 무역을 하게 됐었던 거야?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돼. 근데 얘들아, 중개무역이라는 거 결국에는 무역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치, 고조선인 거야. 근데 이 한나라는요, 천하의 중심은 무조건 자기여야 돼. 근데 지금 무역에서의 중심이 한나라야? 아니지. 지금 고조선이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기원전 111년에 한나라가 쳐들어오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격으로 기원전 108년에 어떻게 됐어? 고조선이 멸망하였다라고 보면 돼. 그럼 이 고조선이 멸망했을 당시에 고조선의 왕의 이름은 뭐였었어? 우거왕이었고, 그리고 끝까지 한나라에 맞서서 항전했었던 장군 한 명 있었거든. 그 장군 이름이 뭐였어? 성기장군이었지. 그래서 요거 정도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러한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이 한반도 땅에다가 뭘 설치하게 됐었던 거야? 사군을 설치했지. 근데 내가 너희들 중학교는 뭐만 기억하라고 했어? 낭랑만 기억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낭랑을 이제 만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나서 요 사이 시기 때 이 위만이 당시에 이제 준왕 시기 때 항복을 해갖고 그리고 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위만 조선이 된 거잖아. 근데 위만이 준왕한테 자기 받아달라고 할 때 무슨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받아달라고 했었던 거야? 철기 문화를 있으니까 받아달라고 했었지. 그래서 요 사이 시기 때 있었던 게 철기 문화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 철기 문화에 당시 이제 도구를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에 도구 무슨 동검이 있었어? 세형 동검이 있다 했어. 그러면 세형 동검과 비파형 동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지. 비파형 동검은 옆이 어때? 둥글고 뚱뚱해. 세형 동검은 얇아. 그러니까 사람을 찔러보니까 얇은 게 더 잘 빠져가고 세형 동검이 발달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거울은 무슨 거울이라고 했어? 잔분이 거울. 그리고 이때부터 농기구가 돌이야, 철이야? 철이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세형 동검을 만들려고 무슨 집까지 같이 나오게 돼? 거푸집.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됐었다. 뭐 그리고 생활 모습은 지들끼리 모여서 살았고요. 사회는 계급 사회였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발견될 수 있었던 도구라든가 유적을 보면은요. 일단 요 철기 시기 때 한나라의 오수전이라든가 그리고 명도전도 같이 발견됐었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었다라 했어?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중국과 교역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지. 왜냐면 이 오수전과 명도전은 어느 화폐라고 했어? 중국 한나라 화폐였었던 거야. 그리고 붓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고조선 나타날 때 뭐로도 같이 나오냐면은 이 고조선의 영역분포 지도를 같이 나오게 돼. 그때 나왔을 때 이 고조선의 문화적으로 했을 때 영역분포 지도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고조선의 영토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 그 세 가지가 뭐였어? 첫 번째 고인돌, 두 번째 미송리식토기, 세 번째가 비파형 동검인 거야. 알겠지? 시험 문제는 다 맞춰놓고서는 이걸 모르면 어떡해. 내가 냈었잖아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고조선 다음에 여러 나라 연맹왕국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 나라 연맹왕국이야.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는 국가 체제 자체가 이제 여러 부족이 연맹했었던 체제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연맹의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내가 지배자가 있어. 정치적 지배자가 있지만 힘이 셌어, 약했어? 약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나라의 형태다라고 했었고, 내가 이거 지도까지 그리면서 외우라고 했었지? 자, 한번 봅시다. 맨 위쪽부터. 여기 맨 위쪽부터 무슨 나라? 부여.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 옥저. 그 다음 동해. 그 다음 사만인데 이 사만을 여기는 마한, 여기 변한, 여기 진안. 그렇지, 됐어.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갈 거냐면 여기다 이제 쓸게. 자, 봐봐. 일단 부여. 부여의 위치. 숭화강이 자리 잡았다 했었지. 숭화강. 숭화강. 그래, 여기 정치적 지배자를 보면은 부여는 정치적 지배자를 뭐라고 불렀어? 왕이라고 불렀지. 하지만 이 왕보다 더 셌었던 연맹 체제가 있었어. 그걸 뭐라고 불러? 사출도라고 불렀어요.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했었고, 얘네는 뭘 상징했었던 거야? 동물을 상징했었다. 그러면 왕과 사출도 중에 누가 힘이 더 셌다고 했어? 사출도가. 그래서 사출도가 왕을 선출했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왕이 정치를 똑바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라에서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홍수가 일어나서 그런 걸 거야. 그랬을 때 이 사출도가 왕을 몰아내거나 죽여버리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나서 얘네가 사회적인 면을 보면은요, 경제를 먼저 보면은 얘네는 경제적으로 뭘 하게 돼? 반농사와 더불어서 얘네가 동물을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뭘 한다고 했어? 무슨 축? 목축 위주로 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면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얘네만의 특징이 있었지. 뭐가 있어? 첫 번째, 순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 혼인풍습 중에는 그렇지, 형사취소는 있었어. 다음 두 번째, 일책시비법. 도둑질한 자는 몇 배로 갚아야 된다? 12배. 그리고 우제전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지. 소를 통해서 점을 보는 걸 우제전법이라고 불렀었어.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 행사. 영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갈게요. 자, 고구려는 압록강 졸본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게 고구려였어. 어디 위치해 있었다고? 압록강 중에서도 졸본 지역이었었다. 얘네도 왕이랑 호칭 썼어, 안 썼어? 썼었지. 왕이라는 호칭을 썼었지만 왕보다 더욱 힘이 셌었던 연맹체가 있었어. 얘는 몇 부족 연맹체였었지? 5부족 연맹체였었어요. 5부족 연맹체였었고, 왕과 5부족 연맹체 중에 누가 더 힘이 셌었던 거야? 5부족이 좀 더 힘을 셌었다. 얘네는 경제적을 보면은요, 이 졸본 지역이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 없어. 그래서 얘네는 간간히 목축만 하고요, 주로 뭘 해서 먹고 살았었어? 약탈해서 먹고 살았잖아. 주로 어디에 약탈했었어, 얘들아? 옥저에 약탈했었어. 사회적인 면을 보면은 이 고구려를 세웠었던 주몽은 어디서 왔었던 사람이야? 부여에서 왔던 사람이었었지. 그렇기 때문에 부여의 풍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고구려만의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어. 그게 뭐였지? 서옥제라고 불렀었어. 그렇지, 서옥제. 그리고 이 서옥제와 더불어서 뭐 일칙시비법, 형사취수는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약탈하고 나서 보관했었던 창고가 뭐였지, 건영아? 부경이라는 창고였지. 부경이라는 창고에서 보관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얘네 제천행사 뭐야? 동맹. 동맹이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건영아, 박건영, 치워. 너 조퇴하든가 아니면은 그거 해. 자,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옥저는 함경도 지역이지. 함경도 지역이고, 여기는 정치적 지배자가 뭐라고 불렀었어? 읍군 삼로를 이렇게 불렀었어.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걸 보면은 여기는 바닷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로 소금과 해산물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옥저는 얘네만의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지. 그게 뭐였었어? 민며느리제라고 있었어. 그래서 이 민며느리제는 고구려의 서옥제와 달랐어. 고구려의 서옥제는 대리사위제라고 해서 이제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여성 집에 가서 사는 게 서옥제다라고 하면은 이 민며느리제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게 민며느리제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옥저는 독특한 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묘였었어? 가족 공동묘다. 그럼 얘들아 옥저는 행사가 있어 없어? 없어. 맨날 고구려한테 약탈당하는데 뭐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어디야? 동해. 동해는 어디 위치해 있어? 지금의 강원도 지역에 위치해 있지. 그리고 여기서 정치적 지배자를 뭐라 불러? 읍군삼로. 얘네 경제 활동을 보면은 얘네는 주로 뭐가 있었어? 과하마. 이 과하마는 작은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말이다 라고 해서 과하마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짧은 활 뭐라 불러? 단궁. 그리고 바다표범의 가죽, 이걸 뭐라 불렀었지? 반어피. 그렇지. 반어피였었다. 여기가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뭐 있었냐면은, 자, 풍습 첫 번째가 책화 있었지. 이 책화 뭐라고 했어? 얘네 음락끼리 부족끼리 경계를 지우고 나서 거기를 넘어오면 벌을 주거나 아니면 내꺼 하고 갖는 걸 책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시족 외에 바깥끼리 혼인하는 거, 그걸 뭐라 불러? 조계혼. 조계혼이라 부르고요. 이때 당시에 행사, 동해 행사는 뭐라 불러? 무천이라고 부른다 했어. 뭐라 부른다고? 무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만으로 갈게요. 사만. 자, 사만을 보면은 이 사만은 지금의 한반도 지역이고요. 여기 정치적 지배자를 뭐라 불렀었어? 신지읍차. 자, 그리고 여기 경제활동 뭘로 해? 벼농사겠지? 경제활동, 벼농사. 여기는 사회적으로 풍습 하나가 있었는데, 자, 이 사만 지역은 재정일치사회야, 재정분리사회야? 재정분리사회야. 그러면은 그 고조선은 재정일치사회야, 재정분리사회야? 재정일치사회였었어. 그래서 사만 지역은 재정분리라고 하는 게 천군이라는 제사장과 이 제사장이 머무는 신성한 지역을 뭐라 불렀었어? 소도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천군과 소도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다. 그래서 재정분리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행사 몇 월과 몇 월에 행사하게 돼? 5월과 10월에 하는 계절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 됐지? 자,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갈게요. 금방금방 하지? 다음 주는 주말에 보강하지 말까? 어때? 해봐라. 아이, 박과영, 너 하지 말라고, 그 받침대. 이 형이 지금 아파가지고. 아니, 그니까 너 그럴 거면 집 가라니까? 네, 이거 인성이한테 보여주는 건데. 자, 3국. 고대국가. 내가 고대국가가 이제 가는 게 이제 중앙집권화 국가라고 했었잖아. 그러니 중앙집권화 국가에 4가지 조건이라고 있어. 첫 번째 뭐 있어? 율령반포. 두 번째 영토확장인데 영토확장 마지막 하자. 두 번째 불교공인. 세 번째 부자 세습. 부자 왕의 세습 있지? 네 번째 이게 영토확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자, 무슨 나라 먼저 가야 돼? 고구려 먼저 가자. 난 고구려가 좋다 했으니까 고구려. 얘들아, 그 고구려 관련돼가지고 안 해도 되지? 설아? 안 해도 되지? 나한테 지겹도록 들었잖아? 응. 자, 고구려 건국. 고구려 건국 누가 했어? 주몽이 하셨죠? 주몽이라고 했었고, 너희들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이 주몽을 뭐라고도 선생님이 얘기하신다 했어? 동명왕, 동명성왕 혹은 추무왕이라고도 얘기한다 했어. 주몽왕. 그래서 이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건국했어. 그리고 나서 건국하고 나서 수도를 어디로 잡았었어? 졸본으로 잡았었지. 근데 이게 이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돼. 누구 왕 때 천도를 하게 됐었던 거야? 주몽의 아들이었었던 유리왕 시기 때, 2대 왕인 유리왕 때 바로 천도를 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이때 당시 정치를 보면은 이때는 고구려도 왕이 존재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왕보다 더 힘이 셌었던 누가 존재했었던 거야? 오부족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 고구려에서는 이제 제가라고 해서 각 가가 있었어. 상가, 고추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가들이 열었었던 회의가 제가회의야. 그래서 이 제가회의에서는 나라의 중대사를 논의를 했었던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고구려가 어떻게 중앙 집권화 국가가 됐는지 성장 과정을 볼게요. 자, 2세기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봐야 될 왕은 무슨 왕일까? 태조왕이야. 그래서 이 태조왕 시기 때는요, 게르부 고씨가 앞으로 왕위를 세습을 합니다. 게르부 고씨 왕위 세습. 그리고 나서 이 태조왕 시기 때 옥저랑 동해를 어떻게 시켜? 복속시킨다 했었지? 옥저 그리고 동해를 복속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돼? 요동지역. 요동까지도 영토를 확장하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등장했었던 왕이 고국천왕이라고 했어. 고국천왕은 기존의 오부체제를 방위체제로 바꿔버린다고 했지. 이건 중앙체제야. 중앙에서 이제 가운데를 계급으로 두고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 서쪽으로 각 부두를 보내버리게 됐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 나한테 보고해라고 하면서 수직적 관계로 만들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 고국천왕 시기 때는요, 일단은 왕위 세습을 뭘로 바꿨어? 부자 왕위 세습으로 바꿨지? 그래서 부자 왕위 세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이때 무슨 법 실시했어? 진대법. 근데 이 진대법을 누가 건의했었지? 을파소의 건의로. 자, 을파소의 건의로 이 진대법이 실시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진대법은 뭐였었어, 얘들아? 춘대 추납의 원칙으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어느 때 납부해라? 가을에 납부해라 라는 게 요 을파소의 건의를 실시했었던 진대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이 고국천왕 다음에는요, 미천왕으로 갈게요. 자, 4세기 미천왕. 자, 미천왕 시기 때는요, 어디 이제 복속시켜? 낙랑과 대방을 복속시켰다. 낙랑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미천왕의 아들이었었던 누가 즉위를 하게 됐었어? 고국 원왕이 즉위를 하게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고국 원왕이 즉위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죠. 당시에 이제 낙랑은 한나라가 고구려, 아니 고조선 멸망시키고 여기다가 한사군 중 하나였고 낙랑이 여기 위치해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기존에 여기 이제 고구려 있고 백제 있고 신라 이렇게 있는데 낙랑이 고구려랑 백제 사이에서 으르렁 거릴 수 있는 거를 간접적으로 중재해주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다가 이 낙랑군이 사라졌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가 어떻게 돼? 서로 직접적으로 맞닥뜨린다고 했었지. 그래, 멸망한 낙랑 사람들이 어디를 이주하냐면 백제로 이주를 하게 돼. 왜냐하면 우리를 멸망시킨 고구려랑은
상종할 수 없다 하면서 백제로 이주를 하게 된 거야. 그럼 백제 입장에선 고구려랑 부딪히는 게 뻔했던 상황이었지. 근데 이제 고구려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전현에 모용비라는 애가요, 고구려를 침입을 해요. 그래서 전현의 모용비랑 싸우게 됩니다. 네, 전현의 모용비랑 싸웠어. 결과는 어떻게 돼? 아버지였었던 미천왕의 시신은 어떻게 됐고, 미천왕 시신 도굴당하게 되고,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가 뭘로 잡혀? 인질로 잡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에 있어서 화났었던 고구려왕이 이제 백제 쳤다가 반격 맞게 됐었다 했지. 그래서 그 반격 맞았었던 전투가 무슨 전투였었어? 평양성 전투다. 이 평양성 전투 때 싸웠었던 백제 왕이 누구였었어? 근초고왕이었었다. 이 근초고왕과의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왕은 어떻게 돼? 전사했었다. 그래서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였었고요. 근데 이때 평양성은 함락이 돼, 안 돼? 안 됐었지. 왜 안 됐었던 거야? 그 고구려왕의 아들이 즉위를 하게 됐잖아. 그 아들 이름이 뭐야? 소수리망. 그래서 소수리망이 이제 몰락하고 있었던 고구려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됐었지. 그래서 소수리망 시기 때 뭘 반포하게 돼?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불교를 어떻게 돼? 공인을 하게 되는데, 이 불교 공인을 할 수 있게 도와줬었던 사람이 전진의 어디야? 전진의 무슨 승려였었어? 순도였었지.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를 공인할 수 있게 해줬었고요. 그러면서 또 뛰어난 학자들을 살려고 태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유교 교육기관이었었던 태학을 설립하게 된다. 스님 너 졸리지? 졸리지? 아니 얘 막 걔 기특해 갖고 안 자려고 막 씨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웃은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소수리망의 노력 덕분에 누가 즉위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고구려가 5세기 때부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지. 그래서 5세기로 들어가서 5세기 때는 누가 이제 즉위를 하게 돼요? 광개토대왕께서 즉위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현이 멸망하고 나서 후현이 생기는데, 광개토대왕께서는요 바로 어떻게 후현을 격파를 해버리셔요. 후현 빡살 내버리고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백제 한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한성 공격하고요. 이 백제 한성 공격해서 한강 북부를 차지하게 돼. 야, 글씨 별로지 지금. 한강 북부를 차지하게 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 백제가 고구려한테 맞아가지고 빡치니까 어디 공격하게 돼? 가야랑 외한테 연합해갖고 신라 공격하게 됐었지. 그래서 신라가 원병 요청했었잖아. 이때 신라가 원병 요청했을 당시에 왕 이름은 뭐였어? 신라의 왕. 왕 이름 누구야? 신라. 내물이었잖아. 내물이었지. 그래서 이 신라의 원병 요청을 받고 광개토대왕이 도와줬었고, 이걸로 인해서 어느 나라가 쇠퇴하게 돼?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됐었지.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도와줬었던 걸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걸, 무슨 그릇을 통해서? 호우면 그릇을 통해서 이제 광개토대왕께서 그 신라를 도와주셨구나. 요거를 호우면 그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는데 그 연호 이름이 뭐였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께서 너무 전복증진을 많이 하셨는지 즉위하신 지 21년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즉위했었던 게 거련이었었던 장수왕께서 즉위를 하시게 됩니다.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장수왕은 딱 즉위하고 나서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업적을 기르고 싶었어. 그래서 세웠었던 게 무슨 비였었어? 광개토 대왕 능비였었다. 그리고 나서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펼치게 됐었던 거야? 남진 정책을 펼쳤어. 그래서 이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수도를 어디로 천도하게 됐었던 거야?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평양성으로 천도하였다. 그래서 여기 평양성으로 천도하면서 백제를 본격적으로 갈구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승려 도림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때 백제 수도였었던 한성이 어떻게 돼? 함락되게 됐었지. 그래서 이 한성 함락으로 인해서 당시 백제 왕이었었던 계로왕이 아차산성에서 죽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장수왕은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었다. 이걸 표방하기 위해서 무슨 비를 세웠었던 거야? 충주 지역에 충주 고구려비.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비라고 불러? 중원 고구려비라고 이야기도 했었어. 그리고 나서 이 장수왕 시기 때는 중국과 외교를 하게 되는데 중국의 남조와 북조와 동시 외교한다 했었지. 그래서 남북조 동시 외교. 요것도 알아둬야 된다 했어. 알겠지? 자, 다음 백제. 백제. 이거 내가 누구한테 보내면 돼, 링크? 너희 넷 중에? 오늘 찍은 거? 인성이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너한테 보내주면 돼? 알겠어. 그 DM으로 보내줄게. 자, 백제 건국한 사람 누구야? 어? 온조. 누가 박혁거세라고 했는데. 자, 온조야. 자, 온조 아빠 누구야? 주몽이었어. 온조가 수도를 지금의 한강이었었던 위례성에서 수도를 잡게 되죠. 알겠지? 근데 여기 딱 와보니까 여기 딱 위례성을 잡으려고 했는데 누가 있었던 거야, 여기에? 마한 애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온조 세력과 그리고 마한 세력이 같이 병합해서 정치를 읽어 나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백제의 성장을 보면요. 백제는 언제부터 성장을 하게 돼? 3세기 어느 왕 때부터? 고이왕 때부터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이왕은요, 뭘 반포하게 돼? 율령을 반포하게 돼요. 얘들아, 그러면은 지금 너희가 시험 문제 봐야 될 포인트 중 하나가 지금 이 고대국가 4가지 조건을 했었던 왕들은 거의 다 무조건 나온다 보면 되겠지. 영토 확장을 했었던 요 왕들은 전성기 왕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치? 그래서 이 고이왕 시기 때는 율령을 반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관제를 정비했어. 그래서 몇 관등제가 나와, 이때부터? 16관등제가 나오잖아. 그래서 16관등제로 정비를 하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관등제로 정비를 했어. 그러고 나서 플러스적으로 몇 자평제도를 만들어? 6자평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리고 아까 오신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은 인성이가 빠져서 인성이를 위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오해 없게 말해야 돼. 자, 그래서 6자평제도를 했었고요. 이 6자평제도 중에서 나중에 내신자평이 무슨 자평으로 바뀐다고 했어? 이 좌평들이 이끄는 상자평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 16관등제 6자평제도를 통해서 신라들의 계급을 매겼는데 이 계급을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뭘 제정하게 됐었던 거야? 공복을 제정했었고요. 몇 세기였어? 3세기였다고 했지. 백제만 3세기야, 얘들아. 그래서 자색, 말해봐. 비색, 그리고 자비청. 자색, 비색, 청색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고이왕 시기 때도 영토 확장했었지. 그래서 마한은 신지읍차라고 불렀었는데 목지국은 자기네들 뭘 자처한다 했어? 왕이라고 자처한다 했어. 그래서 마한의 54개 소국 중에서 마한을 이끌고 있었던 목지국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때 고이왕 시기 때 어딜 차지하게 됐었던 거야?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 중에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전성기를 맞이하는 국가들은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하는 국가들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삼국 중에서 백제가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4세기 때 누구 때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근초고왕 즉위하고 나서 무슨 세습하게 돼? 부자왕이 세습을 하게 되는 거야. 부자왕이 세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 이제 근초고왕이 이제 어디를 공격하게 돼? 마한 지역을 완전히 복속시켜. 남아있었던 마한을 복속시키고 나서 어디를 공격해? 고구려 vs 고구려랑 무슨 전투? 평양성 전투. 이 평양성 전투 당시에 고구려 왕 누구라고?
고국 원앙. 그래서 이때 나왔었다라고 보면 되고, 이 근초고왕 시기 때 외교도 하게 되는데, 이 외교를 주로 누구랑 하게 됐었던 거야? 중국에 있는 동진과 그리고 일본과도 외교를 하게 되는데, 이 일본과 외교했었던 증거를 보여주는 칼 하나가 있었어. 그 칼을 무슨 칼이라 불러? 칠지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서 지역과 산둥반도 지역까지도 진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학교에서 알려주면 외워. 알겠지? 이거는 우리나라 기록 없어. 그래서 학계에서도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 근초광 이런 자신이 너무 뛰어난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구 보고 뭐 편찬으로 시켰었던 거야? 고응 보고 뭐? 고응 보고 서기 편찬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건 지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역사서인데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근초고왕 다음에 침류왕 시기 때 뭐 하게 돼?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었지. 불교공인. 그냥 불교공인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로부터 수용하게 돼? 동진의 누구? 마라난타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고, 계로왕이 되면서 계로왕 때 어떻게 돼? 수도 뺏겼지. 그리고 나서 문주왕 시기 때 웅진으로 천도하게 됐었고, 동성왕 시기 때 신라랑 뭐 하게 돼? 결혼 동맹을 맺게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으로 갈게요. 그냥 너 일부러 빼먹는 거야. 무령왕은 당시 이제 22담로에 특생전 구역에 이었었던 22담로에 신하들을 파견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믿을만한 미들맨이었었던 왕족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22담로에 왕족 파견하게 되고, 자 이제 무령왕 하면은 중요했었던 능 하나가 있었지. 그걸 뭐라 불렀었어? 무령왕릉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무령왕릉을 나오게 되는데, 이 무령왕릉이 이제 중국의 어디과 유사하게 됐었던 거야? 중국의 남조의 무슨 무덤? 중국 남조의 벽돌 무덤과 비슷했었다라고 했어. 중국 남조의 벽돌 무덤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런 앞에 선대왕들이 이제 잘 해놔가지고 지금 웅진으로 천도한 상태였었잖아. 이제 공경을 받고, 그렇지만은 이제 성왕 시기가 되면서 성왕 때 다시 수도를 어디로 옮겨?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천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사비 천도하고 국호를 뭐라고 불러? 바꿔. 남부여로 바꾼다. 남부여로 국호를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왕 시기 때는 중앙을 정비하게 돼요. 중앙을 22부로 정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 행정 체제를 5부 5방 체제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부 5방으로 정비를 해요.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과 연대를 해서 어느 지역을 다시 재차지하게 돼? 한강 유역을 재장악하지만 누가 배신 때려?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게 되면서 이제 무슨 전투가 일어나게 돼? 관상선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관상선 전투에서 성왕이 죽게 되면서 백제는 다시 부흥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갈게요. 신라. 자, 신라 건국한 사람 누구야? 박혁거생. 신라는 지금 이 마한, 변한, 진안 중에 어느 지역이 이제 설립됐었던 거야? 진안이었었지. 자, 수도는 어디였어? 경주, 금성. 여기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박혁거세 세력과 진안 세력이 합쳐져서 나왔었던 게 신라였었다라고 했어. 신라는 삼국과 이제 고구려 백제와 다르게 혼자 구석탱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장이 늦었다라고 했었지. 본격적으로 성장했었던 게 몇 세기부터 성장하게 돼? 4세기. 4세기 누구 때부터? 뇌물마리간부터 라고 했어. 내가 지금 왕이라고 하니 마리간이라고 했지. 자, 박혁거세. 신라를 성국했었던 박혁거세지만은 신라는 3명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했었어. 그 3명 성씨가 뭐였었지? 박, 석, 김이었었어. 그리고 신라는 왕이라는 호칭도 처음부터 못 썼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처음에 박혁거세가 했을 때는 거서관이라고 호칭을 하고, 그 다음이 차차왕,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고 했었어. 그러다가 뇌물마리간 시기 때, 뇌물이 되고 나서부터는 마리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씨만 왕위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김씨만이 왕위 세습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김씨 왕위 세습. 뇌물마리간 시기 때요. 진한 지역을 어떻게 하게 돼? 싹 다 정복하게 되지. 진한 지역을 정복하였어.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신라가 세 보이지만 아직은 고구려 백제와는 비교했을 땐 약했지. 그래서 고구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원병 요청하게 됐었던 거야. 이때 누가 쳐들어오니까? 가해랑 왜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 고구려의 원병 요청한 대가로 이제 신라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신라가 성장하게 됐었던 게 지증왕 시기 때, 6세기 지증왕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했지. 디테일하게 안 할 거야. 한번 돌리는 거라서. 일부러 안 한 거야. 소심하니까 이런 거는. 자, 이 지증왕이 딱 올라오고 나서 지증왕 시기 때부터는 나라 이름을 앞으로 뭘로 하자? 신라라고 하고 이때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지증왕 시기 때는 뭘 없애고 뭘 장려하게 돼? 순장을 폐지하게 되고 뭘 장려해? 농사법으로 우경을 장려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리시설 되게 많이 만들었지. 그리고 나서 이 지증왕 시기 때는 어디 정복하게 돼? 우산국을 정벌했었어. 이 우산국 정벌했을 당시에 장수 이름 뭐였었지? 이사부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지증왕 다음에 올랐었던 게 버풍왕이야. 버풍왕은 법으로 흥한 왕이다 라고 해서 버풍왕이라고 부르지. 이 버풍왕 시기 때는 이제 뭘 반포하게 됐었냐면 율령이란 걸 반포하게 됩니다. 법체계를 반포했었어. 그리고 나서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됐었지. 불교 공인. 방금 얘기했다시피 누구의 순교였었어? 2차 돈의 순교. 그래서 2차 돈 순교비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버풍왕 시기 때는 상대등이라는 관직과 그리고 병부를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관직 체계를 만들게 돼. 그게 이제 골품제라는 관직 체계였었어. 신라의 신분제였었던 골품제였고 신하들의 몇 관등제로 나누게 돼? 17관등제로 나누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17관등제로 나누고 나서 이때 버풍왕 때도 신하들의 관등을 뭘로 보고 싶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제정하게 돼? 공복을 제정하였다. 이거 몇 세기였어 얘는? 4세기였어. 자비청황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풍왕 시기 때는요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게 돼요. 금강가야 멸망. 자, 마지막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게 무슨 왕이었었지 얘들아? 진흥왕. 그래서 진흥왕은 올라오고 나서 불교 진흥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였었어? 황룡사를 만들게 돼요. 황룡사 구축목탑은 누구 때 만들어진 거야? 선덕여왕이었어. 그리고 나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게 되고 이 화랑도 애들이 공부했었던 게 누구의 세속오개였어? 원강의 세속오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원강의 세속오개야. 그리고 진흥왕 시기 때는요 불교를 불교를 진흥하게 된 황룡사, 화랑도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백제랑 공격해서 백제랑 관상선 전투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관상선 전투 승리해서 한강유역 완전히 장악했지. 그래 고구려를 공격했어. 고구려 공격해서 함경도 지방까지도 영토 확장했어.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 멸망시켰어? 대가야. 이 대가야 멸망시킬 때도 장수 이름 누구였었어? 이사부. 금강가야도 누가 멸망시켜? 이사부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진흥왕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고구려의 전투에서는 자기가 승리를 기념하고 싶어서 만든 게 단양 신라 적성비였었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비석을 4개를 세웠어. 그걸 뭐라 불러? 4개의 순수비를 건립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뛰어난 걸 알다 보니까 역사서로 남겨야겠지. 그래서 역사서를 남기는데 누구 보고? 거칠을 보고 뭘 편찬하도록 시켰었던 거야? 국사.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라 전성기까지 끝! 안녕. 정신 차려. 야, 일요일 몇 시야? 10시야?